이준석의 꿈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당선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아하. 두 자릿수 이상의 그 지지를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 파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국 신화에 타격을 받은 게 이낙연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이에요. 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하. 이제 이재명이 바짝 긴장할 겁니다. 조국이 결국 뭐가 되는 거? 자기가 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플래카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저쪽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플래카드거든요. 아니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이 왜 정치인을 지켜?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제인데 예. 저출산에다가 한국 경제가 지금 떨어질 일만 남은 거고 예.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건 의제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선거 끝나면 볼만할 겁니다. 아마 21대 국회가 차라리 양발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마 격렬할 겁니다. 교수님 특히 한강벨트에서 좀 주목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교수님께서 저는 그 개별적인 이건 거의 별 관심이 없고. 네,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나경원은 지켜내지 않겠어요? 나경원도 바짝 지금 추적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뉴삼령. 그렇죠. 교수님 종로입니다. 종로가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해서 지난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재형 후보가 전 감사원장 출신이 지역구를 가져갔는데 지금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에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많이 밀리는 한.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원래 그 최재형이 됐을 때도 그 뭐 때문에 된 겁니까? 대통령 선거 승리 바람 때문에 이긴 거죠. 아하. 그 후에 지방선거 승리 이거 예. 그때잖아요. 바람이었다. 대선 선거의 그 바람 때문에 이긴 거지 그렇게 만만한 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지금 꽤 차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보수층이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화 받을 때. 그러니까 전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상당 부분. 전위가 떨어져가지고 응답을 좀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지난번에 그 참패했을 때도 국민의힘이 그때 참패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에서. 총선입니다. 그때도 사실 표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특히 지금은 뭐냐면 바닥이에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하고 대통령 지지도 좀 바닥을 이거든요.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반등이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느냐, 그냥 그대로 가느냐, 아니야 올라가느냐가 남은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막 난리 바갈지 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 보고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 같은 게 투표장에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상당 부분.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가 과연 이 투표 결과로 바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예. 네, 바로 그 대목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뭐 아이러니한 현상인데요. 민주당과 좀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구에서 민주당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지적은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생각해보세요. 투표장에 남았는데 비례대표만 투고하고 지역구 투표를 안 한다?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좀 민주당하고 누구예요? 조국혁신당이 사실 위닝 관계에 있는 거죠. 보면에서는. 근데 문제는 다른 한편은 뭐냐면 조국혁신당이 이 만만한 이게 예컨대 세력이 조금 적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세졌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뭐예요? 민주당에서 만난 비례정당보다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부정적 평가를 반영. 심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명박 때. 그렇잖아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합니다. 근데 그래 요번에 이명박 정권 심판이야. 그러니까 누굴 찍어야 돼? 박근혜를. 그런 상당히 비슷한 현상이 지금 요번에도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이게 과연 이제 합쳐질 것이냐. 만약에 찍는 사람들은 결국은 합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 거꾸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구는 옛날에 뭐랬습니까? 지민? 비조였는데 예전은 요즘 뭐냐면 비조 지민이라 그래요. 앞뒤가 바뀌었죠. 예. 김영과 비례대표 투표다. 지역구 나면 2번이다. 이건 바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뭐 민주당 똘마니가 아니야. 예. 쟤네들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세력이야. 어허. 그러니까 우리 덕분에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덕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덕을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너희들이 우리 덕을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뭐 15명, 30% 얻으면 15명 되잖아요. 15명 한 다음에 그냥
공천 받은 애들 중에서 비명계들이 있거든. 이번에 그 당선되면은 그 비명계들 중에서 5명만 합치면 뭐가 돼요? 가 된다라는 거죠. 예. 라고 한다면은 뭐 민주당의 세력 교체 이것도 될 수 있다라는. 야.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사실 지금은 뭡니까 친명당이 된 거고. 예. 근데 이제 비명계, 친문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 애들이 항상 뭐 권토 중래를 꿈꾸고 있단 말이죠. 친명 민주당과 친문 민주당의 갈등은 그렇죠. 가능. 그러니까 예. 그 친문 애들이 여기에 많이 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결국은 뭐 우리가 저 당을 접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라고 하면 두 당 사이에 갈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이 바짝 긴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결국 뭐가 되는 거 자기가 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도 상당히 끌끄러운 관계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3지 들어가 봅니다. 교수님, 이준석의 꿈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선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아하. 그래도 이준석의 두 자릿수 이상의 그 지지를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 파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고 저는 거기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두 정당 다 그 존재할 이유를 좀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뭐 아까도 플래카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플래카드가 그거예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플래카드거든요. 아니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이 왜 정치인을 지켜? 예.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다가 한국 경제가 지금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계속 떨어질 일만 남은 거거든요. 예.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건 의제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되는 게 디올백부터 뭐 양밥값부터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사법 의혹들 뭐 예. 그런 거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전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갖고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제인가? 예. 우리가 결국 뭡니까 지금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인데 막 불은 지금 서로 막 욕하면서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새로운 정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제3지대는 일단 모멘텀을 잃어버렸죠. 예. 일단 그게 힘든 게 양당제 하에서는 일단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갈라치거든요. 네, 예. 증오 선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은 민주당을 찍는 게 이재명이 좋아서 찍는 거 아니거든. 조국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윤석열 싫어서. 예. 그다음 이 사람들도 뭐 윤석열이 좋아서 찍는다라. 그래도 이게 뭐 선호 투표가 아니라 증오 투표군요. 증오 투표가 되는 거죠. 증오 투표가 되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냐면 이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이 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해가지고 내 감정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거잖아요 지금. 분풀이네요. 분풀이 투표를 한단 말이죠. 라고 해서 과연 나라 꼴이 뭐가 될까. 그래서 나는 요번에 선거 끝나면 볼만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민주당 보세요 지금 그 당선된 놈들 다 친명 강성들이거든. 야.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차라리 양발을 느껴질 정도로 아마 격렬할 겁니다. 거기다 아예 까놓고 지금 탄핵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내에서 엄청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단 총선이 끝나면 정권 심판 이건 한물 가요. 왜냐 지금 보세요. 조국도 용서가 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예. 심판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 결과로 심판이 됐다. 그렇죠. 일단은 사람들이 감정을 다 해소하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날 게 이번에 두 당의 공천을 보면 뭐 국힘도 공천 잘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문제 있는 공천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민주당. 저쪽이잖아요. 시끄럽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예. 범죄 혐의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경찰 출신도 있습니다. 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들이 또 활약을 보여줄 겁니다. 화려한 활약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옛날에 철험회 의원들이 닭짓하다가 예. 국민들의 비아냥 샀던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로 구성됐던 상당히 막말파장으로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철험회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마 이제 또 벌어질 거예요. 네. 교수님 개혁신당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뚜렷한 지지세를 얻고 있지는 못한데 양양자 의원이 물론 지금은 봉합이 됐습니다. 지금 비례 후보자 선정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천하람 위원장을 그 비례 후보 2번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누구 하나는 들어가서 왜냐하면 예.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소수 의원이죠. 소수 정예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비례 명단 중에서 제일 잘 짠 데가 개혁신당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 갖고 있는 단점 이런 게 없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이 갖지 못한 또 다른 장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준석이 갖고 있는 어떤 순발력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의정 활동은 아마 잘할 겁니다. 문제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금 김종민 될 것 같은데 뭐. 세종에 있네요. 세종에 거기서 민주당이 이제 이영선 후보자가 그걸 날렸거든요. 그러면 갭투기. 지금은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후보를 못 내요. 그럼 거기가 비어 있거든. 그렇다면 국힘하고 새로운 미래란 말이죠. 그러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누구 찍겠어요. 그래도 이야. 김종민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종민이 완전히 하늘에서 동아줄이 뚝 떨어진 경우. 지역구에서 의석이 하나 나온다는 거고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그랬을까? 이거 세거든요. 투자예요. 근데 지금 인천에서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전세 사기. 전세 사기 해가지고 1000여 명이 지금 갭투자 때문에 예. 피해갔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걸 놔뒀다라고 한다면 거기 선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자르잖아. 그러니까 이재명도 팔을 잘라내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 자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거 놔두면요. 조수진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예. 거기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피해자가 생겨가지고 평생 모험도 다 날렸거든 젊은 세대들이. 예. 근데 그 짓을 했어? 아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자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한석을 잃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민심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몇 석 뭐 많으면 서너 석 정도 하지 예.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같은 건 찬성 안 한다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지만 비판하지만 탄핵 이거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탄핵 연대 이런 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야당이긴 하지만은. 네. 자, 교수님, 이낙연 대표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본인의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과 아주 가까운 곳, 그리고 본인과 가까웠던 인물이 당선이 되기로 했던 광주, 광산을에, 네. 조국 신당의 타격이 큰 거예요. 걸로 갔어야 할 표들이 사실 조국 신당으로 가버렸거든. 예. 딱 보니까 호남 사람들 할 때 저 이재명 안 되겠네. 보니까 자기 사당화 시키네. 당을 운영하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네. 예. 알거든. 예. 쟤 가지고 뭐 윤석열 정권을 싸울 수 있겠어? 힘들어.라고 했는데 그럼 이낙연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차라리 못할 바는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지르는 이쪽으로 예. 가자라고 해서 조국 신당으로 갔단 말이죠. 아하. 그 타격을 받은 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은 조국 신당의 타격을 받은 게 이낙연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이에요. 예. 왜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하.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 예. 내가 볼 때 한 절반 정도 깎인 것 같아. 원래 받을 수 있던 표에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그 이낙연의 그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 개혁신당도 그렇고 원래 받을 거야 절반 정도를 밖에 못 받게 된 것 같아요.